경제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 축이지. 과학, 기술, 경제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글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이 많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문단 번호부터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문단 번호 써봐. 연습할 때는 자꾸 써보는 게 좋아. 연습할 때 문단 번호를 자꾸 써봐야지 나중에 찾을 때 이거 옆에다 기록하기도 편하고 몇 번째 문단에서 이거 찾았어 이렇게 찾는 과정이니까 과정에서는 꼭 해보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항상 선생님이 늘 말했다시피 화제라든지 논제를 제시해 주는 거야.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 한번 가봅시다.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대요.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며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편익이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편익이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니?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비용 설명이 나오겠지.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익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로서 얻는 정신적 만족감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비용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편익과 비용이 모두 들어간 문장은 어떻게 되겠니? 바로 이 문장이 될 거야.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의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암묵적 비용은 이라고 말했으니까 비용이 된 내용이니까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편익이 무엇인지 비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비용에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된다는 걸.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서는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야. 합리적 선택이란 뭐냐?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했어. 그리고 편익이 무엇인지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단 말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 글에서는 어떤 내용을 나올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여기서는 경제 주체들은 순편익이 가장 큰 합리적 선택을 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까요? 순편익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라고 해 있어. 순편익이 언제 가장 커지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 그렇다면 여기서 밑줄은 그냥 바로 이거야. 밑줄은 바로 이건데 여기서 없는 게 있잖아. 우리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줬지. 그럼 얘네가 각각 뭐가 되겠니?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순편익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커지는데 한계 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한계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라고 했어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야. 볼펜 한 개를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한계 편익은 볼펜을 한 개 더 사는데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한계 비용은 볼펜 한 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는 거야. 자, 여기는 이제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순편익은 어떨 때 가장 많이 크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라고 말했죠. 55페이지. 자,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어디가 밑줄이겠어? 여기가 이렇게 밑줄이겠죠. 55페이지. 자,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지점은 어디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된대. 자, 그러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어떻게 될 텐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알겠죠? 자,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작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드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야. 한계 수입은 잘 모르겠다면 여기도 각각 해줘. 기업에서의 한계 비용, 그리고 한계 수입.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인 거야. 완전 경쟁에 있는 시장의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계 수입하고 같은 게 뭐가 되니? 시장 가격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연결해 주는 거야. 자, 한계 수입이고 시장 가격인 거야. 완전 경쟁 시장에 많은 수요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즉, 한계 수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되는 거야. 한계 수입이고 시장 가격이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야.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업에서는 시장 가격, 한계 수입을 정할 수 있는 거야? 정할 수 없는 거야? 정할 수 없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얘는 시장에서 주어지는 것이야.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상용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금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기업이 최대 이윤을 얻는 지점에 대해서는 설명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그럼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어딘지 설명해 줄 거야. 그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한계 비용이 뭔지, 한계 수입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는 거지. 자, 한번 가보자.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어디냐, 상용아? 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느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지? 뭐가 같으면 돼? 집중해야지, 집중.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은 지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밑줄은 어디가 되겠어? 요렇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을 붙여보면 봐라.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짝만 가볼게. 자, 일단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들은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순편익이 가장 큰 걸 선택한대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그런다면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 비용과 편익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 오케이? 그러면 순편익이 가장 큰 데서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건 순편익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설명해 준 거야. 그 다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되겠지. 그때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에 대해서 이 둘의 관계를 따져보면 돼. 그래서 한계 비용 설명해 준 거고 한계 수입 설명해 준 거야. 근데 한계 수입은 시장 가격이래. 얘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점은 어떤 거냐? 바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도록. 근데 여기서 한계 수입은 내가 건들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뭐가 크대?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는 상품 생산량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여기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의 관계를 통해서 이윤을 내는 방법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해주는 게 좋아. 만약에 내가 이거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건데 좀 찾아보기가 귀찮아. 여기서 정리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반대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이 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됐지?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해놓자고. 이거 뭐야? 한계 비용이 클 때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뭐야 이거? 가로가 잘못됐구나.
여기 한계 수입이 큰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계 비용이 큰 경우, 한계 수입이 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업이 최대 이윤을 나타내는 최대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면서 여기서 전환이 돼 다른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지.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뭐래? 손실이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평균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평균 비용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비용인 거야. 평균 비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비용과 편익이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보량이 많은 거야. 근데 이 많은 정보량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체크를 꼼꼼하게 해놔.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찾아서 보겠다라고. 오늘 선생님이 이 비용과 관련 경제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이게. 자,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해야 되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해서 평균 비용의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 이 다음에 나오려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평균 비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평균 비용의 설명 나왔어. 그러면 평균 비용이 어떨 때 손실이 발생하는지가 여기 나올 거라는 거지. 자, 6번째 문단 가보자. 자,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야. 근데 여기서 총 비용이 나오잖아. 여기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된다라고 있으니까 총 비용을 이렇게 나눴어요. 밑줄이에요. 두 개로 나눠줬으니까 무조건 밑줄이죠. 자, 고정 비용과 가정 비용을 구분된다고 했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고정 비용에 대한 설명, 가변 비용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한계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아, 그럼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그 이유다. 그 예의다.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로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 예의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여기서는 평균 비용이니까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됐을 때 손해가 발생한다는 아직도 안 나왔어. 그럼 머릿속에 그게 계속 있어야 돼. 찾아야 된다고. 여기서는 평균 비용에서는 여기까지 해줄게. 평균 비용에서는 고정 비용과 가정 비용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평균 비용에서는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건데 이때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야. 한계 비용은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데 평균 비용은 이 둘 다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야. 고정 비용은 이렇고 가변 비용은 이렇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올 내용 뭐라고? 지금? 어떨 때?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될 때 기업이 손실이 발생하는지가 나올 거라는 거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글에 자꾸 매몰되면 안 돼. 글을 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 이게서 뭘 말하고 있다라는 걸 그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글에 자꾸 끌려다니면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자꾸 까먹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가보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그렇다면 하면서 이제 진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우리가 궁금한 게 나온 거야.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만약 가격이 뭐가 시장 가격이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 자, 어떨 때 손실이 발생한대? 평균 비용과 관련 비교해서 평균 비용을 여기 했죠. 평균 비용을 상품 시장과 비교해보고 만약
상품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판매해봐야 손해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아니면 선생님은 여기다 걷는데 여기다 안 걷어도 돼.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못했다. 니네를 못 믿는 거야. 실은 못 믿는 거지. 여기가 밑줄이 아니야, 실은. 어디가 밑줄일까, 지면? 그래, 실은 여기가 밑줄이야. 이걸 해놓으면, 아, 평균 비용을 통해서 기업의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럼 여기 문단을 찾아가서 이걸 보면 돼, 실은. 근데 선생님이 순간 니네를 못 믿은 거지. 니네가 잘 안 찾아보니까. 그 내용을 내가 밑줄 그려고 한 거야. 여기다 밑줄이 맞아요. 그러면 평균 비용과 관련해서 어떨 때 기업을 손실을 보는지를 저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됐지? 어려워. 오늘 좀 선생님이 이거 개념과 관련해서 이 문제 풀고 나서 좀 설명해 줄 거야. 해줄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 경제는 글로 보는 건 어려워, 되게. 근데 경제는 그래프로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가면서 여기 나온 비용 중에서 몇 개의 비용, 한 개 비용과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계라는 뜻이거든.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이 한계라는 개념이 좀 경제에서 되게 중요하고 학생들이 좀 헷갈려해.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8번째 문단.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자,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돼. 시장 가격보다 뭐가 낮아야 돼? 평균 비용이 낮아야지 이윤이 남는다는 거야. 그런데 평균 비용이 높아. 그러면 가게를 손실이 발생하니까 얘는 접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다음,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하실 건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모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 얘들아, 평균 비용은 어떨 때 유용하게 쓰지? 뭘 결정할 때 쓰니? 평균 비용은 이거 생산을 지속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해도 이윤이 이거잖아. 이거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럴 땐 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산 지속 여부야. 이거 생산해도 돈이 남는 거야? 안 남네? 그럼 접어야지 이거야. 그러면 한계 비용은 뭘? 이윤을 극대화할 때 쓰는 거야. 한계 비용하고 뭐가 같으면 되니까. 한계 수입하고 같으면 되니까. 얘는 이윤 극대화란 말이야. 그래서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라는 거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도록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야. 얘는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 그러면 생산을 계속하는 거야. 하지만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 그러면 접어야 된다는 거지. 요거 결정한다는 거지. 의사결정.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 살펴봤어요. 경제활동을 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증과 경제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될 의의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됐어요. 그럼 정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항상 글은 구조화해서 읽는 게 좋아. 자, 갑시다. 첫 번째,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는 합리적을 선택을 할 때는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계 기업 정부는. 자, 그러면 순편익은 어떨 때 가장 커지느냐?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가장 커질 때, 일치할 때 가장 커져요. 그래서 한계 편익에 대한 설명, 한계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요. 두 번째, 그럼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한계 비용이 뭐고 한계 수입이 뭔지 설명이 됐어요. 한계 수입은 시장 가격이고요. 자, 그래서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야 돼요. 두 개 일치해야 돼요. 한계 비용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요. 한계 수입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윤 극대화하는 방법이야. 다음, 다섯 번째. 그러면 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해.
이때는 뭘 필요해? 평균 비용을 고려한다는 거야. 평균 비용은 총 비용에서 뭐 어쩌고 나눈 거야. 총 비용은 이렇게 돼요. 즉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모두 영향을 받아요. 평균 비용 이거 구하는 방식이야. 고정 비용에 대한 설명, 가변 비용에 대한 설명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평균 비용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좀 더 얘기해 주자면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 그럼 망하는 거야. 접어야 돼.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 그러면 생산은 지속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어. 선생님이 말한 게 잘 이해가 안 돼도 여기 가서 읽어보면 돼요. 자, 그렇게. 이처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한다는 거야.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얘는 생산을 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지. 자, 합리적 선택으로 이런 걸 알아보니까 이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 다 풀 때까지는 선생님이 저 위에 있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줄 거야. 왜냐면 지문이라는 것 자체는, 비문학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지문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충분히 지문 안에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어려운 내용들이 자꾸 연속해서 나오면 멘탈이 나가. 그래서 자신있게 못 고르는 것 뿐이야. 자, 가보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니? 이걸 제목을 붙여보자면 뭐가 제목을 붙일까?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기업의 선택이야. 어떤 선택을 내릴지 중요한 역할을 내리는 건 뭐라고? 비용과 편익의 관계라는 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내려보면 머릿속으로 그려봐. 앞에서부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그치? 그때 비용과 편익, 순편익이 큰 거야.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조절할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 또 생산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비용과 편익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지. 자, 몇 번일까? 이런 거는 한 번에 찾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 글 전체 핵심을 따져보자면 상호가 몇 번인 거 아니야? 4번. 이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합리적인 선택은 어떨 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지? 진우? 아니야. 그건 이윤 최대화하는 방법이고. 다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대? 순편익이 가장 큰 거.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두 가지지. 하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 또 하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접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질문 됐어? 4번이면 답인데 알겠지? 이렇게. 다음. 자, 윗글에서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자신있게 찾아봅시다.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모두 가변 비용이다. 자, 총 비용에 대한 설명 나오죠. 자, 몇 번째 문단입니까? 총 비용에 대한 설명 몇 번째 문단? 6번째 문단. 총 비용은 뭐와 뭐로 나눠진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나눠지지. 그럼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가변 비용이 된다. 맞지?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 시장 가격 나왔어. 시장 가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똑같은 말이 있지? 뭐? 한계 수입. 몇 번째 문단이야? 세 번째 문단. 자, 한계 수입, 시장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맞아? 맞아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세 번째 문단. 맞습니다. 생산량과 상관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 자, 이거 몇 번째 문단이죠? 몇 번째 문단? 이거 비용에 들어가는 거잖아. 6번째 문단. 자, 그러면 똑같이 내는 임대료는 무슨 비용이지? 고정 비용이지. 자, 고정 비용. 한계 비용에서는 고정 비용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한계 비용은 안 받지. 한계 비용은 뭐에 영향만 받아? 뭐에 비용 영향만 받는다고 나와 있지 거기? 가변 비용만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 건 한계 비용이 아니라 뭐? 평균 비용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야. 자, 어디 부분이냐면 6번째 문단이라고 그랬나요? 여기 봅시다. 자, 여기서 봐봐. 칠판 봐봐. 한계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라고 했죠. 평균 비용은 둘 다 받잖아. 근데 여기서는 한계 비용이지.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임대료는 무슨 비용이니? 고정 비용이죠. 한계 비용은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해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임대료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는 고정 비용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균 비용이 총 비용이 생산된 상품에 똑같이 배분되었을 때 얼마나 나타나는 비용이다. 이건 평균 비용에 대한 설명, 동그라미 쳐서 설명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면 되고요.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이죠. 왜? 편익에서 뭘 뺀 거니까 비용을 뺀 거잖아. 비용이 적은 게 합리적인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첫 번째 문단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됐죠? 이렇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오, 좋습니다. 다음 53번 가볼까? 자, 요거 선생님이 아까 답을 내줬어요. 자,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얘는 추론적 사고고요. 이유 추론이에요. 앞에서 답을 내야 된다고 했죠. 기억의 이유를 앞에서 찾아봐야 돼요. 기억.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기업의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라고 했죠. 선생님 왜 그런다고 했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또 기업의 이거 손실이 계속 발생하네? 그러면 접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어. 자, 그 내용과 관련된 거죠. 몇 번일까요? 그래. 다음 몇 번? 4번이지.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게 그거잖아. 평균 비용은 계속 생산해도 손실이 발생할 때야. 그러니까 접어야 돼. 그래서 생산 중단할 때. 한계 비용은 한계 수입과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하는 거지.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어렵지? 다음. 요건 좀 이따 하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 봐요. 자, 그래프 문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그래프 문제. 이 그래프 문제 가보자. 이 그래프가 나오면, 니네가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쫄지 마. 그래프가 나오면 본문에 있는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그래프야.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세로축과 가로축이 무엇인지 봐야 돼. 알겠지? 자, 세로축은 뭐냐면 비용 또는 수입이야. 비용 또는 수입, 비용. 오른쪽은 뭐가 나와? 생산량인 거야. 그치? 곡선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한계 비용 곡선이고 하나는 평균 비용 곡선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모르는 게 있어. P0가 뭔지 몰라. 이 선이 뭔 선인지. 그럴 때는 뭐해? 여기 있는 거 잘 봐. 현재 생산량은 Q0야. 생산량은 Q0야. 가운데 거. 상품의 시장 가격이 P0야. P0구나. 그럼 이게 뭐라는 거니? 시장 가격이지. 그럼 써놔야지 거기다. 어떻게 써놔? 이게 여기가 시장 가격이구나. 자, 상용이 본문에서 시장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 뭐였지? 넘겨봐. 한계 수입. 자, 이렇게 된 거야.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으며 생산한 상품의 생산량이 얼마이든 모두 판매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그래프의 가격을 이걸 가지고 본문에서 얘를 통해서 읽어보자고. 자, 선생님 봐. 여기 있는 거 선생님 철저하게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풀어볼 거야. 그래프를 좀만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까지 할게요. 5번까지 다 보이죠? 다음. 생산량을 Q0로 유지하면 시장 가격은 여기에요. 여기만큼이겠죠? 한계 수입보다 작으므로 평균 비용이, 자, 평균 비용 곡선이죠? 평균 비용이 뭐보다 작아요? 한계 수입보다 작죠? 그치?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겠군이라고 말했어. 자, 상룡이 본문에서 이윤이 극대화될 때 뭐라 그랬지? 어느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했죠? 그렇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한계 수입하고 평균 비용이지. 무조건 틀렸지.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계 수입하고 뭐랑 똑같아야 돼? 시장 가격하고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봐봐. 생산량이 Q, 여기 봐봐. 자, 봐봐. 여기 봐봐. 생산량이 Q0야. 쭉 올라가. 시장 가격하고 생산량하고 같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인 거야. 시장 가격하고 한계 비용하고 만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유는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아서가 아니라 한계 수입과 뭐가 같아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란 말이야. 본문에 있는 거잖아. 그래프 안 봐도 본문을 통해서 풀 수 있었어. 키워드는 이윤의 극대화니까. 다음 생산량을 Q2로 늘리면 생산량을 요로 늘렸어요. 이렇게 늘렸어요. 그렇지? 그 틀렸어요. 이게 시장 가격이에요. 이렇게 돼요. 늘렸습니다. 그럼 시장 가격 어디서 설정되겠어? 여기서 설정되겠죠. 다음 한계 비용이 한계 비용이 이거죠.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져요. 한계 수입은 여기잖아. 시장 가격보다 한계가 커지지. 이건 맞네? 이윤이 남지 않겠군. 이윤이 남지 않아요? 자, 다시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윤이 남지 않는 경우는 뭘 고려했죠? 이윤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뭘 통해서 고려할 수 있었죠? 본문에서 넘어가봐. 평균 비용이지. 그러면 이윤이 남지 않을 때는 어떨 때 이윤이 남지 않지? 생각하지 마. 본문가. 어떨 때 이윤이 남지 않죠? 평균 비용을 고려해서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윤이 남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이야? 아니,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 이윤이 남지 않을 때. 평균 비용하고 시장 가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 때야? 아니, 다시. 진정. 얘들아, 릴렉스. 자, 다시 보자. 본문에는 이윤이 남느냐 안 남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줬지. 그건 평균 비용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어. 본문에서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될 때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나와? 높을 때. 뭐가 높을 때? 평균 비용이 높을 때. 시장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높을 때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했지. 자, 그럼 여기 Q2는 여기지? 이정이야. 평균 비용은 어디 있니? 여기 있지. 그지? 시장 가격은 여기 있지. 평균 비용이 더 낮지. 그럼 이윤이 나 안 나? 나지. 이윤이 나지. 그럼 이윤이 남지 않겠군 했으니까 얘도 틀린 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결국은 키워드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야,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면 당연히 남지 않는 거겠지. 그지? 근데 여기는 뭐래? 당연히 평균 비용이 낮아. 시장 가격보다. 이렇게 되죠. 다음. 생산이 P0로 유지되면, 자, P0요. 생산이 P0로, 다시. 가격이 P0로 유지되면 생산량은 Q1으로 줄어들어. Q1이 생산량이 여기가 되죠?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에는 변함이 없겠군이라고 했죠. 자, 이윤에는 변함이 없겠군이라고 해서 이윤은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이윤은 비용에서 편익을 뺀 거죠. 자, 다시 가봐. 자, 생산량은 Q0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가격은 P0로 유지되니까 이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이 된 거야. 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어디지? 본문에서 찾아보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어디죠? 뭐가 일치하는 지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지. 그러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이면 Q1은 어디에 있을 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지? 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이윤이 극대화되겠지. 가격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 그지? 근데 가격은 여전히 P0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지? 그러면 이때보다 이윤이 어떻게 돼? 이때가 최대 지점이잖아. 그 이윤이 이때보다 어떻게 돼?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 시장 가격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시점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야.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윤은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지.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P0로 유지돼. P0로 유지되는데 생산량은 Q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만나잖아, 지금.
가격하고 얘랑 안 만나잖아.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의 변함이 없다? 아니야. 이윤은 무조건 줄어드는 거지. 여기도 X 이렇게. 그래서 다음 4번. 자, 철저하게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갈게.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P1이 된다면, 자, 가격이 어디가 됐어? P1 이선이 됐어요. 여기다 써줄게. 자, 가격이 P1이 됐어요. 이게 됐습니다. 가격이 P1입니다. 생산량을 Q1이야, Q1. 오타가 이거 지워졌는데, 생산량은 Q1이야. 생산량은 줄여야지. 생산량이 이렇게 되는 거야. 줄여야지. 평균 비용이 적게 들어가. 손실이 제로로 만들 수 있겠군이라고 했어요. 잘 봐. 자, 요거.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손실이 제로야. 그치? 그러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득도, 그러니까 아무튼 말하면 손실이 없다는 얘기지. 자, 손실은 어떨 때 발생하지? 기업에서? 본문에 넘어가 봐. 손실은 어떨 때 발생합니까? 평균 비용을 고려한다고 했잖아, 손실이. 평균 비용과 뭐의 차이야? 시장 가격의 차이지. 어떨 때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지. 이 그래프 봐봐. 평균 비용보다 시장 가격이 어땠니? 낮지? 평균 비용이 더 높지? 그럼 이건 뭐가 발생하는 거니?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니? 손실이 제로로 만들 수 있다. 틀렸지? 가격이 어디가 돼야지 손실이 제로가 되겠니? 얘가 되려면. 어디가 돼야 돼? 여기가 돼야지 손실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평균 비용하고 시장 가격은 같으니까. 됐지? 이렇게. 얘도 틀렸습니다. 다음. 요거 내 다시 이제 지우고 다시 가보자. 이거 싹 지울게. 또 그려볼게. 시장 수요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면, 가격이 P2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므로 생산량을 Q2에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겠군이라고 했죠.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했죠, 선생님이? 아까 다시 이윤이 극대화하는 지점, 뭐랑 만나는 지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지점. 보세요. 시장 가격이지? 시장 가격이 P2에서 형성됐어요. Q2로 가면 한계 비용이 여기에요. 맞나 안 맞나? 만나지? 시장 가격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윤이 극대화된다. 맞지? 그러니까 답 몇 번이야?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진우야, 어렵지?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봐봐. 같이 이제 우리가 풀긴 했지만, 일단 본문에 있는 키워드 가지고 찾아가는 거잖아. 넘겨가면서. 어? 그리고 개념 몰라도 결국은 다 풀어냈잖아, 우리가. 개념은 몰라도. 이거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아.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경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더 해줄 거야. 자, 쉬운 거 가자. 56번. A와 가장 가까운 것 했어요. 문맥적 의미. A가 뭡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다라고 나와있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합리적인 판단을 뭐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다. 뭐 결정하다 이런 건가? 판단을 내리다. 뭐 판단을 결정하다의 의미는 가깝죠? 어떤 무엇을 결정하다의 의미가 가까워요. 자, 여기서 결정하다의 의미가 가까운 건 뭐 있을까? 2번. 평가를 내리다. 그치?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자, 요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본문에 있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개념 설명 조금만 하고 넘어가자. 자, 오늘은
오늘에서 할 거는 이제 평균 비용하고 한계 비용, 요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줄게. 한계라는 말의 의미를 좀 해줘보자. 우리가 이제 한계라는 말이, 이 한계라는 말이, 한계 땡땡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뭐, 리미티드,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돼. 이런 의미가 한계가 아니고요. 한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보면,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고요. 한계 효용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요. 효용이라는 말을 한계 편익이라는 말로도 같이 대체할 수도 있어요. 한계 편익 또는 그래, 요 두 개만 하면 돼요. 요 두 개만 하면 돼. 그러면 한계의 의미가 알게요. 그러면 한계 뭐야 이거? 이 한계라는 말은 뭐냐? 선생님이 이렇게 돼. 한 단위 더 뭐뭐 할 때 추가되는 무엇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야. 한 단위 더 뭐뭐 할 때 추가되는 땡땡 이거야. 그게 한계 비용이야. 예를 들어 볼게. 한계 비용이야. 비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되는 비용, 이게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이니까. 자, 연아, 자, 이게 한 비용이야. 다시, 그럼 여기서 한계 효용이 뭐냐? 효용은 만족감이야. 그러니까 한계 편익이랑 똑같아. 얘는 한 단위 더 내가 뭐 했을 때, 소비했을 때, 빵을 하나 더 먹었을 때 추가되는 효용, 즉 만족감이라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얘를 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잘 봐라.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을 비용 곡선이라고 할게요. 그냥 비용이 아니라 총 비용이에요. 이쪽은 생산량이라고 할게요. 이거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아니, 널찍하게 할게요. 자, 이쪽은 생산량이라고 해요. 총 비용. 가격, 원래 경제 그래프에서요, 왼쪽 측면에 있는 거는 무조건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P예요. 생산량이고, 얘는 일단 Q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물건을 생산하는데, 하나, 둘, 뭐, 왜 이게? 셋, 뭐, 넷, 자, 이렇게 한번 봐. 공장에서 볼펜을 생산할 거예요, 내가. 볼펜을 생산하는데, 한 자루를 생산하든, 빵 자루를 생산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임대료라든지, 설치 비용들이 있잖아. 건물, 뭐, 기계 설비. 자, 정차려. 설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한 개를 생산하든, 두 개를 생산하든,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이게 바로 무슨 비용이야? 여기까지야. 자, 그래서 처음에 빵개에서 한 개를 생산하는데 얼마가 드냐면 돈이, 여기도 돈 할게요. 1, 2, 3, 4. 잘 들어. 한 개 비용 설명이니까. 한 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였냐면 6원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생산했더니 얼마가 드냐면, 하나, 둘, 세 개였지? 두 개. 8원이 들어요. 3개를 생산할 때 얼마 들었냐 했더니 9원이 들어요. 4개를 생산할 때 얼마나 드냐 했더니 9.8이 돼요. 5개를 생산할 때 얼마가 되냐면 이제 10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총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볼펜을 생산할 때 따라서 생산함에 따라서 총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총 비용 곡선이에요. 그러면 한 개 비용은 어떻게 되냐? 자, 물건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한 개를 생산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니? 지금 얼마가 추가됐니? 빵개에서 한 개를 만들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야? 하나, 둘, 셋, 3이지. 여기가 3이야. 한 개에서 두 개 추가할 때 추가되는 비용 얼마니? 2가 되지. 세 개에서 네 개에서 추가되는 건 몇 개가 돼? 1이 되고, 여기는 0.8이 되고, 여기는 0.5가 된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한 개 비용이야. 상관 이해되냐? 이게 한 개 비용인데, 아까 선생님 본문에도 나왔지. 한 개 비용에서는 무슨 비용만 추가된다 그러니? 가변 비용만 추가된다고 했잖아. 여기까지는 고정 비용인 거야.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이게 돼. 그러면 자, 요거 여기까지가 고정 비용이에요. 그러면 잘 봐라. 이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이 파란색은 뭘 뜻하냐면 한 개 비용 곡선을 따져보자고. 자, 처음에는 한 개 비용이 얼마지? 한 개 만들 때 3이지. 그 다음 뭐가 되니? 2지. 그 다음 뭐가 되니? 1이지. 그 다음에 0.8이지. 0.5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이 되는 거니? 이 곡선은 얘가 총 비용 곡선. 여기는 그냥 비용이라고 하자. 여기가 한 개 비용 곡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개 비용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총 비용은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럼 평균 비용도 있을 수 있잖아. 집중해봐. 자, 평균 비용 가자. 야, 이거, 자, 좀만 더 힘내. 평균 비용은 뭐냐면 생산량으로 나누는 거야. 생산량으로 총 비용을. 여기 총 비용, 여기 한 개 만들 때 총 비용이 6이지. 6을 절반으로 나누면 뭐가 되니? 3이 되지. 여기가 3이야. 자, 두 개 만들 때 8개잖아. 아, 미안해. 잘못했구나. 한 개 만드는데 6원이 들어. 그럼 평균 비용이 6이야. 평균 비용 6이야. 두 개 만들었는데 8원이 들었어. 그럼 한 개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 4원이 드는 거야. 세 개 만들 때 9원이야. 그러면 하나 평균 비용이 어떻게 돼? 3이 되는 거야. 네 개 만들었는데 9.8이야. 뭐 줄어들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곡선이 무슨 곡선이냐면 이 곡선이 무슨 곡선? 평균 비용 곡선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겠지. 알겠죠? 자,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한 것들. 이게 이제 비용 곡선이야. 물건의 생산량.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고. 그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총 비용이라고 불러요. 총 비용에는 시설비, 임대료처럼 변하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이만큼. 물건을 생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걸 무슨 비용이라고 불러? 고정 비용이라고 불러. 그치? 그리고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들 있지. 여기서부터 이외에 해당하는 게 무슨 비용이라고 불러? 가변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개 비용은 뭐냐? 물건을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되는 비용,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야. 이게 한 개 비용 곡선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 평균 비용은 뭐냐?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한 개 만들 때 6원이 들었어? 그러면 이거의 평균 비용은 6원이야. 두 개 만들었는데 8원이 들었어? 그치? 그러면 2로 나누니까 8을 2로 나누니까 4가 되는 거고 9를 3으로 나누니까 3이 되는 거고 뭐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겠죠.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비용? 평균 비용이 되는 거야. 조금씩 이해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써주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무슨 비용? 여기가 고정 비용. 여기서부터가 무슨 비용? 가변 비용.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경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야. 그래프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지만 경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이걸 알아두면 조금은 좀 더 수월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한 개 비용 곡선과 관련된 거였어.
그러면 한계 효용도 한번 해볼까? 한계 효용이 뭐냐? 자, 내가 빵을 하나 먹었어. 내가 이틀을 굶어서, 선생님이 이틀을 굶어서, 야, 너무 힘들어. 배고파. 이틀을 굶었는데, 빵을 하나 있어. 빵을 하나 사 먹었을 때 내 만족감이 크겠냐, 작겠냐? 엄청 크겠지. 이틀을 굶었는데 빵 하나를 먹었어. 만족감이 장난 아닐 건 말이야. 먹었더니 여전히 배고파. 그래서 빵을 한 개 더 먹었어. 만족감이 크겠니, 작겠니? 여전히 배고프니까 크겠지. 하지만 처음 먹었던 빵보다 만족감이 더 크긴 하겠지만 더 증가하지는 않을 거잖아. 총 만족감은 커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고. 그래프로. 한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 자, 이렇게. 자, 여기는 가격이야. 이제 효용이라고 보면 돼. 여기는 만족감. 효용. 여기는 양. 빵의 양이야. 그래서 Q 나오죠? 이렇게 돼요. 자, 갑시다. 내가 빵을 한 개 먹었어요. 2개 먹었어, 3개 먹었어, 4개 먹었어,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먹었다고 쳐봅시다. 1, 2, 3, 4, 5. 만족감을 수치로 만들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이틀을 굶었습니다. 빵을 한 개 먹었더니 만족감이 얼마야? 5예요, 5. 아, 엄청 커요. 5였어요. 여기다 한 개 더 먹었더니 만족감이 뭐가 돼? 4였어요. 한 개 더면 4야. 3개째 먹었더니, 좀 3이 좀 드러나. 4개 먹었더니 2. 5개 먹었더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 선을 연결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이게 무슨 곡선이 되는 거야? 무슨 곡선일까? 이 총효용이야. 총 만족감이잖아. 그러면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겠니? 한계 효용,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잖아. 여기는 5개만큼 추가됐지? 여기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똑같네, 이거. 잘못했네. 아무튼 좋아. 여기는 3개였어. 그 다음도 3개였네. 그 다음엔 2개였네. 그 다음에 1개였네.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이게 뭘 뜻한다? 얘가 한계 효용이 되는 거야. 그럼 평균 효용은 뭐가 되겠니? 이걸 여기 총 효용을 개수대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라는 말은 한 단위 더 뭐뭐 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고 추가되는 효용이 한계 효용이다라고 보는 거야. 상영아, 알겠냐? 지금은 알겠지? 나중에 까먹더라도, 그지?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안 풀어볼 생각이었는데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봐요. 비용과 편익이라고 나와있지. 비용과 편익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비용은 총 비용일 가망성이 아주 크죠. 총 비용. 여기 선생님 봐봐. 이 표부터 읽어야 돼. 이거 총 비용이야. 얘는 총 편익이야. 그럼 여기서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을 구해야 되겠지. 자, 한계 비용 가볼게요. 한 개를 먹었을 때 추가되는 게 얼마지? 비용이 2,500원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한계 비용이 되는 거야. 한계 비용 얼마? 2,500원. 그럼 여기 한 개에서 2개 먹었을 때 추가되는 한계 비용이 얼마가 되지? 그렇지. 3,000원이죠. 이게 한계 비용이야. 2개에서 3개 먹어서 한 단위 더 추가됐지? 들어가는 비용 얼마가 더 추가됐니? 3,500원이 되겠지? 한계 비용이 점점 늘어났네? 편익 한번 가볼까? 한 개 먹었을 때 한 개 편익이 얼마가 돼? 4,000원이 되지. 자, 한 개를 더 먹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돼요? 얼마가 추가됐냐? 3,500원이지. 한 개 효용이, 한 개 편익이. 그 다음 더 세 개를 먹었을 때 비용 얼마가 되지? 2,000원이냐? 2,000원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 파란 글씨로 된 게 한 개 편익. 여기 나와 있는 게 한계 효용.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냐? 한계 편익과 한계 효용에 대해서 한 개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자, 다시 가볼까요?
3,000원을 가지고 내가 갔어요. 가게. 3,000원을 가지고 가게 갔는데 갑은 각각 1,000원인 과자와 음료수를 사고 싶지만 3,000원밖에 없어 나한테. 근데 얘네가 각각 1,000원짜리야. 그럼 내가 결국 다 합쳐서 몇 개 살 수 있다는 거니? 3개 살 수 있지. 과자를 3개 살 수 있고 음료수를 하나도 안 살 수도 있고, 과자를 하나도 안 사고 음료수를 3개 살 수 있고, 과자 하나에 음료수 2개, 과자 2개에 음료수 하나,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먼저 땡땡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제 과자를 먼저 사기로 결정한 거야.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R표와 같아요. 비용에는, 여기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상에 반영했으며, 이거야. 모두 뭐가 돼 있니? 암묵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 소비로 포기한 음료 소비의 가치, 얘가 뭐냐면 암묵적 비용이야. 본문에 나와 있어요.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과 과자 사기에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나타냈다. 무시했어.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과자 하나가 얼마라 그랬지 아까? 1,000원이지. 그러면 과자 하나가 1,000원이니까 암묵적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총 비용에서 암묵적 비용, 총 비용은 암묵적 비용하고 명시적인 비용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과자 값이 1,000원인데 비용이 1,500원이었어. 그럼 암묵적 비용은 얼마니? 1,500원이지. 자, 과자를 2개 사면 2,000원이어야 되지. 그지? 암묵적 비용 얼마가 되니? 3,500원이 되는 거지. 3개 사면 얼마야? 3,000원이어야 되잖아.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되는가? 6,000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과자 값은 1,000원이 고정이니까. 형준아, 어렵지? 자, 그럼 가보자.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뭐에서 뭘 빼지? 본문에 찾아봐야지. 순편익은 뭐에서 뭘 빼는 거야? 순편익 동그라미 안 쳐져 있나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지? 그게 편익이야. 과자를 3개 살 때 편익 얼마니? 3개 살 때. 편익은 9,500원이지. 비용은 9,000원이지. 그럼 편익 얼마야? 500원이네? 맞아요? 한 개 살 때는 얼마야? 4,000원에서 2,500원 빼니까 얼마니? 1,500원이네요? 3개 살 때보다 한 개 살 때가 더 크다. 맞죠? 맞네요? 다 옳은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냐? 아, 적절하지 않은 거야. 끝까지 다 봐야 되네. 이렇게.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한 개 값이 나옵니다. 자, 합리적 소비는 뭐가 제일 큰 값이죠? 순편익이 가장 큰 거지. 그지? 순편익 계산해 볼게요. 자, 순편익 계산해 봅니다. 한 개 샀어요. 순편익 얼마죠? 1,500원. 2개 샀어요. 얼마죠? 3개 사면 500원이죠. 맞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 그러면 순편익이 가장 큰 게 언제지? 2,000이지? 소비를 합리적 선택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몇 개 값이 남아? 2개 샀으니까 음료수 1개 값이 남지. 맞죠? 내가 갖고 있는 게 3,000원이잖아. 3,000원인데 빵 각각 1,000원씩이잖아. 내가 빵 2개 샀단 말이야. 빵 2,000원 썼단 말이야. 남은 1,000원 남았지. 이렇게. 갑이 과자 소비량을 0개에서 1개씩 늘릴 때 얻는 한 개 편익은 점점 줄어들겠군. 4,000원, 3,500원, 2,000원.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한 개 비용이죠? 추가로 드는 비용 얼마니? 2개에서 3개로 넘어갈 때 3,500원이지. 추가로 얻는 만족가보다 크겠군. 추가로 얻는 만족값이 얼마지? 2,000원이지. 크겠군. 맞죠? 이것도 맞죠? 이렇게. 다음.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이거 암묵적 비용이죠.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남아 따라 점점 작아지는군. 자, 암묵적 비용.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죠.
남겨끈이 됐죠.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경제 지문은 여기까지.